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프라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오랜만에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저항을 하면서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예, 두 기자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두 다 기동 이슈 팀 기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기동 이슈팀의 류정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정화 선배 바로 밑에서 종로를 책임지고 있는 이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종로 라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유정화 기자는 네, 저도 종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바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기동 이슈 팀의 제 팀장을 캡이라 그러고, 캡이라고 하고, 예. 네, 두 번째 바이스라고 하는데 밑에 발을 바바이스. 하나 더 붙여서 예. 바바이스라고 속칭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벌써 1년이 흘렀나라는 생각을 또 이번에 보도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특조위 보고서도 나왔는데 사실 언론에서 1년 전만 해도 촛불 집회도 열고 또 이제 그 희생자 어머니가 이제 국회에서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그 당시에는 얻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또 언론에서 또 사회적으로 많이 또 잊혀진 일이 돼버려서 특조위 보고서 나온 후에 그에 대한 또 보도가 활발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특조위 보고서가 이제 9월 중순 지나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권고안, 22가지 권고안을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 1년을 맞이해서 제가 또 다시 좀 살펴봤더니, 예. 총 715페이지이더라고요. 예. 엄청 양이 많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의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22가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 하면서, 김용균 추모위에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좀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최근에 경향신문이었죠.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면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의 이름을 신문 네, 일면에 맞습니다. 다들 봤죠. 네. 예. 그래서 하루에 3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와닿더라고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도를 할 수도 있구나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1년 맞아가지고 또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정화 기자하고 또 이수진 기자도 잘 취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은 저 조소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자리 배치를? 네, 디지털 뉴스룸 조소희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이템을 사실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이 김용균 씨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특조위 계속해서 이수진 기자가 취재하셨는데 네. 특조위는 지금 어떻게 꾸려졌고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작년 12월 11일에 새벽 3시 20분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고요. 그래서 3월에 특조위가 출범을 해서 전반적인 그 서부발전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8월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조위 안에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이제 발전소를 돌면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발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점검했지만 실상은 네. 어떤지 저희가 영상을 네. 이 기자가 입수를 했는데요.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지금 이게 하동 발전소인데요. 지금 하역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깜깜한 어둠인 거예요. 지금 옆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안전 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눈이 안 보여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동발전소로 갔다 왔는데 왜 여기는 조명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이제 낮에 위에 이제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먼지가 많고 작업 네. 환경이 이런데 유리창 빛으로 뭐 성당인가요? 유리창 빛으로 일을 하라니.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은 밤에는 일을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밤에 일을 한대요. 그럼 밤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현장 사실 이수진 기자가 하동 발전소까지 갔는데 현장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네. 발전소가 국가 보안 시설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부 영상을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실제 이제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발전소 노동 환경을 개선했는지를 내놔라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조명을 다 교체가 완료됐다. 우리는 노동 환경 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발전소 전체에 설치된 조명이 3,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75개 정도, 75개를 교체하고 교체 네.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내부 영상을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내부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그 김용균 씨가 그 숨졌던 바로 그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그 아예 전등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여기에 4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좀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서 석탄을 내리고 그 운반하고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맞아요. 그때 그 김용균 씨가 숨지고 나서 제기됐던 그런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다음 영상 보시면 네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이게 영흥 발전소인데요. 네. 이게 지금 먹구름이 아니라 비산이에요. 근데 이 비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급 마스크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1급 마스크, 그러니까 비산을 차단할 수는 없는 그런 마스크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고안이 나와서 노동자들이 원청에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우리도 특급 마스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노동자를 주기 위해서 샀던 특급 마스크를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가 특급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문제라는 게 너무 황당한 게 특급 마스크가 2,9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이 없다고 안 주는 거는 맞아요. 이게 참 무슨 그러니까 1,000원 일인지. 차이예요. 1,000원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그게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고안에 보면은 분명히 하청업체를 좀 하청 구조를 단순화시켜라, 원청에 포함시켜라라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선배? 네,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휴지 조각이 된 조사 보고서 이번에 토론회 했던 그 자료집인데 원래는 이렇게 엄청 700쪽에 달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22개의 권고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전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공정이 사실은 다 통합되어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회사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이 회사가 하고 또 어떤 구간은 또 다른 회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공정이 관리가 안 되고 또 하청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또 여기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조위에서는 이제 권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특정한 뭐 이제 그 자회사 소속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공정을 통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규직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이제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구호로 표현이 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 모두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12월 11일이 이제 김용균 씨의 이제 기일인데 그 전까지 좀 가족들도 그렇고 또 특조위도 그렇고 정부에서 어떤 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좀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실제로 하동화력발전소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바꿨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명이 없는 구간이 다음 달쯤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이 만약에 한 달만 늦게 오셨어도 우리 문제 없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한 달 사이에 또 만약에 네.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저 그 순간 너무 욱해서 아니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안일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네. 화력발전소가 남부발전이나 서부발전 같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왜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허위로 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해온 바로는 네. 뭐 정확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좀 접근이 어려웠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개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가서 점검하기에는 서류의 양이 많고 발전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네. 저희 유튜브 댓글에 아드레안 H님께서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선배 보시기에는 좀 구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지가 있으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구조의 문제도 있고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그 회사도 다르고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의지가 있다면 저렇게 한 번이라도 이 작업장을 이렇게 밤에 야간 작업도 많이 하는데 좀 돌아보고 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여기 전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 정도는 저는 그런 부분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만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뀌지 않은 곳은 이제 서부발전 산하기관이 아닌 발전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죽은 게 아니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발전소들은 우리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저희 김훈 작가님께서 그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부처라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죽음이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원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문학소녀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이 기사 보고 되게 찡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김용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산재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가 좀 관대한 것 같다는 리포트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게 사실은 산안법에 대한 판결이
에 대해서 처음 이제 분석을 한 보고서인 거예요. 사실은 산안법이 제정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걸 판결을 연구했었던 사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집행유예가 한 30% 정도가 나왔고 벌금형이 한 5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산 사람은 약 3%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범률이 76%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범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을 이제 뭐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노동자는 사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고 형량은 7년이고 벌금도 1억 원까지거든요. 근데 거의 이렇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양형 기준 때문인데 양형 기준이 기본이 1년 반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하한법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 1년 정도의 형량을 주자라고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양형 기준 자체가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하한과 그 기본 양형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도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형을 아예 높이자라는 주장이 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유튜브에서 네. 온다인온님이 저런 현장은 감사는 없냐라고 질문이 주셨는데 좀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뭐 다른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까요? 좀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취재를 솔직히 좀 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막 이 부분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방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김용균 씨 사건 이후로 이제 특조위가 꾸려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선이 앞으로는 더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살짝 법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양형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좀 어떨까요? 네.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위원회에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여론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작년 촛불 집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올해 일주기 촛불 집회는 좀 현장 중계를 하셨는데 네. 분위기나 어땠나요? 일단 제가 나갔었을 때는 한 5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저희랑 이제 인터뷰를 즉석에서 했었어요. 생방송으로. 근데 굉장히 떨리면서도 막 뭔가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기로는 어머니가 정말 방송 나오시는 게 떨리고 힘드시지만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서 주셨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어머니가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앉아 계셔라. 저희가 가면 이제 서서 네. 나오시면 된다라고 네.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단호하게 저는 앉는 거 싫어요. 앉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뭔가 강인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뭔가 사회적으로 유가족이라고 하면 뭔가 동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편견에 갇히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와닿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그 사고 나고 나서 정말 만약에 저라면 너무 좌절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정말 용감하게 그 다른 김용균 씨 동료 그 노동자들도 손도 잡아주시고 맞아요. 또 법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국회에 와서 읍소도 하시고 막 그랬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최근에 보면 민식이법
도 그렇고 네, 맞아요. 또 세월호도 그렇고 이런 그 직접 사고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읍소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그런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직접 나서서 하셔서 너무 뭐랄까 감사하긴 한데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냥 슬퍼만 하시기에도 너무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목소리를 내주시고 다른 희생자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 추모제가 주말에 혹시 예고돼 있나요? 네, 네.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광화문 종강역 1번, 4번, 종강역 사거리에서 모여서 이제 광화문으로 행진을 해서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행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저희 시민들께서 촛불을 좀 들어주시면 이런 뭐 양형 기준이 강화되거나 좀 뭐 관련 입법을 통과하는데 좀 힘이 네. 될까요? 이 기자님? 네. 네. 네, 좀 당연히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분향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덩그러니 있어요. 맞아요, 덩그러니 맞아요. 있는데 좀 혹시 뭐 점심 시간이나 이렇게 주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인사라도 하면 네. 일단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뭐 노동 현장의 환경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그런 맞아요. 여론들이 또 만들어지면 또 그 산업안전법이나 또 뭐 그런 관련 법들이 또 개정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금요일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막 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제 문장으로 담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 그 82년생 김지영 쓰신 조남주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세상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전태일부터 김용균까지 많은 것을 바꿔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문장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취재 더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특히 금요일인데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